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 DJ 차돌입니다. 저는 실제로 클럽에서 흑인 음악을 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프로 DJ입니다. 동네 DJ. 오랜만이죠?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저 사실 얼마 전에 아는 동생 만났는데 동생이 저 만나기 한 몇 시간 전에 지인을 만났었는데 그 지인이 양성 판정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 아는 동생도 서둘러서 검사를 맡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엄청 쫄았거든요. 요즘 수도권 중심으로 또 다시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만에 겨우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2주 출근하고 다시 출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남 탓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몇몇의 정말 개념 없는,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도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났는데 음악 얘기 또 해야죠. 너무너무 반가운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다시 나온 그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쉽게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 영어로 부른 노래를 발매한 바로 그들, 자랑스러운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 얘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할 말이 넘쳐나가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1, 2편으로 나눠서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한 열흘 전쯤인가요? 방탄소년단 어떤 노래를 들고 나올지 그거 영상 찍었을 때 티저 사진들하고 굿즈로 나온 카세트 테이프하고 LP판 뭐 이런 걸로 힌트로 봤을 때 그 왠지 레트로풍의 음악일 것 같다 말씀드렸었죠. 저의 풀 랩피셜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큰 바람으로는 레트로풍, 뉴트로 음악을 들고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조심스러운 저의 예상입니다. 작두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레트로 같다니까는. 레트로풍 음악을, 그것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악들 중에 단연 탑으로 꼽히는 디스코 음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저 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를 처음 들었을 때, 리조의 주스를 처음 들었을 때,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를 처음 들었을 때, 도자켓의 Say So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느꼈던 행복만큼이나 듣자마자 행복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한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모두가 펑키한 디스코 음악을 기반으로 한 레트로풍 음악들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팝 시장은요, 레트로 음악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보이그룹이라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초고퀄리티의 레트로 음악으로 들고 나온 것만 봐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레트로 음악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이 레트로풍 음악을 선보인 게 처음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또한 누디스코, 레트로풍의 음악입니다. 이번 다이너마이트를 듣자마자 바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많은 새로운 팬들을 확보해 나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원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돼야만 하는 것, 바로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것. 언제나 음악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곡들을 들고 나온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대중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새로운 팬덤을 흡수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다이너마이트 역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완성도가 뛰어난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늘 그랬듯이 제가 요목조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선 디스코 음악의 역사와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을까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잘한 건지 이해가 아마 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통째로 스킵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아요. 근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재밌게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디스코 음악은요, 1960년대 초절정의 인기를 구사했던 흑인들의 소울 펑크 음악에서 발전된 형태의 음악입니다. 펑크 음악이 대유행하던 시절 당시에 클럽에서는 지금처럼 DJ가 있는 게 아니라 밴드들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그 곡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굉장히 즐겁게 놀았었죠.
하지만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나게 좀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고 강한 비트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대중들의 요구대로 펑크 음악의 비트가 점점 빨라지고 좀 강해지면서 더 이상 이 음악을 펑크 음악의 범주에 놔둘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장르가 파생이 되었고, 당시 나이트클럽들에서 이 음악을 디스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코라는 이름은 클럽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디스코 음악이 자주 나오는 나이트클럽들은 그때부터 디스코텍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락 음악이 대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댄스 음악은 좀 멸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었어요. 그러니까 펑크부터 디스코까지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음악을 주로 하고 있는 흑인들이 빡이 칠만 하죠. 안 그래도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열받으니까. 거기에 빡친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락부심 부리는 백인들한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으로. 저 새끼들 봐라, 락부심 부리네. 야, 우리 음악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디스코 음악을 훨씬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그때 때마침 딱 시기가 좋았던 게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좀 혁신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좀 꽁꽁 감춰놨던 사람의 본능에 충실한 쾌락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픈시키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1960년대 말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런 오픈돼 있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딱 맞는 장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다? 디스코 음악이다. 초창기에 디스코 음악을 확립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아티스트가 아이작 헤이즈하고 베리 화이트였어요. 그렇게 흑인 음악을 뿌리로 탄생한 디스코 음악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백인 사회까지 침투해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의 음악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1977년 12월에 개봉한 엄청난 섹시미를 보였었던 존 트라볼타 형님이 출연했던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역대급으로 베스트셀러를 찍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디스코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유럽 애들은 뭘 했냐면은 이 디스코 음악을 가져가서 신디사이저 같은 전자음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자기네 스타일로 변화를 시켜서 하이 에너지, 이탈로 하우스, 유로비트 같은 장르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전자음이 추가된 디스코 음악의 발전을 거듭해서 탄생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일렉트로 댄스 뮤직 EDM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EDM 아티스트를 보면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다 미국 흑인 사회로부터 디스코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갖고 가서 지금 유럽의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즉 역설적이게도 현재 백인들의 전유물 정도라고 여겨지고 있는 EDM의 조상이 알고 보면은 흑인 음악이었다. 깊게 들어가면은 펑크 음악이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소울 음악이 되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면 가스펠 음악이 되는 거고요.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 너무 재밌는데. 이 흑인 음악의 역사 얘기를 하면요 밤을 새워도 모자라요. 저는요. 동네 DJ.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레트로 음악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소울 펑크의 유전자를 아주 많이 접목시킨 정통적인 레트로 디스코풍 음악과 그 이후에 유럽 애들이 가져다가 만든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많이 들어간 유럽 스타일의 레트로 디스코 음악. 자, 이 둘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들고 나온 다이너마이트는 어떠한 레트로 음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 맞추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흑인들이 만들었던 음악의 유전자를 갖다 쓴 정통적인 레트로 디스코 음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국내에서 얼마 전에 발매된 또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레트로 디스코 음악이 하나가 있죠. 저도 좋아하는 음악인데 바로 선미와 박진영이 부른 When We Disco라는 음악인데요. 이 음악 역시 디스코 음악이 맞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와 When We Disco 이 두 곡을 비교해보면은 같은 디스코라고 칭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악기의 구성을 보면은 일렉트릭 피아노, 베이스 기타, 기타 리프 사운드, 거기에 브라스 사운드,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구성입니다. 웬니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드스쿨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상당히 많이 첨가가 돼서 전자음으로 흥을 많이 돋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이너마이트는 흑인들이 주로 즐겼었던 정통적인 디스코 음악을 계승한 레트로 디스코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웬니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백인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었던 나중에 나왔던 디스코 음악을 계승한 레트로 디스코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MI로 현재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레트로 음악은 대부분 흑인들의 펑크 음악 유전자를 갖다 쓴 디스코풍의 레트로 음악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저만의 의견을 좀 내비치자면은,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공식적으로 방탄소년단은 요즘 같은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곡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죠.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흑인 사회의 디스코 음악은요, 당시 생존을 위해서 힘겹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흑인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 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였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정통적인 디스코 음악을 한 것이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싶다는 본인들의 바램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말이죠. 자,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